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2026년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 PHIS를 통해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자료는 LMS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PHIS 자료실에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교육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로 입력하시는 사용자 유형, 사용자별로 시스템을 통해 어떤 항목을 입력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 입력에 필요한 권한의 종류와 권한별로 작성할 수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의 입력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작성한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가 어떤 형태로 출력되는지 보여드리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가지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교육을 마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을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개발원과 같이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실시간 채팅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IS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시도와 보건소 그리고 의료원이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원과 같은 보건기관은 자체적으로 권한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PHIS로 가입 신청하시고 기관 내 권한 담당자분에게 요청을 주셔야 됩니다. 시도의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권한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입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과 관련된 문의는 사용자 권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센터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원과 시도, 보건기관의 순차적인 작성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발원에서 핵심 성과지표 등 기초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도에서 광역공통지표 등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시도 계획서를 토대로 보건기관에서 광역공통지표를 포함한 성과지표 등 계획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권한은 보시는 표와 같이 시도는 단일 권한이고 보건기관의 경우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권한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권한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권한의 경우 작성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의 모든 항목에 접근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권한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계획서 작성 항목만 접근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권한별로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신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PHIS 계정이 있으신 사용자는 PHIS 로그인 하시면은 지금 화면과 같은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HIS 상단에 있는 이름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화면과 같이 권한 변경 메뉴가 나타나실 겁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권한 변경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행 추가를 누르게 되면
보건기관의 권한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권한 그룹명의 통합건강증진을 검색하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표의 권한 목록이 나타납니다. 필요하신 권한에 체크박스를 클릭하셔서 체크박스 형태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6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용자 권한 목록에 선택하신 권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단의 7번 변경 요청 버튼을 꼭 누르셔서 신청하셔야 사용자 권한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사용자 권한 담당자가 변경 승인을 해야 권한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권한 승인을 받으셨는데 메뉴가 안 보이신다 하시면은 재로그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중에 권한을 승인받으시면 바로 적용은 안 되시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도 권한 사용자는 주로 광역 공통지표를 선정하고 시도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보건소나 의료원의 계획서를 조회하시거나 출력하시는 용도로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시도계획서 작성 시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계획서를 수정하여 저장하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러실 경우에는 입력하신 계획서의 내용이 저장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하시고 나서는 입력하신 계획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도 총괄계획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시도 총괄계획 메뉴로 들어가시면 광역공통지표 조회 및 계획서 작성, 시도 지원단 문서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조회 버튼을 누른 뒤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2026년 작성 차수를 계획보고로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먼저 눌러주셔야 됩니다. 하단의 파란색 배경의 글씨를 보시면 입력 항목 작성 가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계획서 작성을 위해 어떤 내용을 입력하는지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은 해당 시도의 광역단위 현황 분석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되고, 운영 방향 및 전략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등 광역단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지자체 지원 및 감독계획 위에는 입력하신 광역공통지표가 조회가 되실 거고요. 광역공통지표 선정의 세부 과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 보건의료원 지도 감독 및 성과관리 계획에는 관할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사항, 현장 모니터링, 지도 점검 및 성과관리 실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관리 운영 계획에는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총괄 부록 5번 참조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파란색 배경의 글씨를 보면 시스템 사용 방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전 입력 항목 작성 가이드와는 달리 어떻게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되는지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시스템 사용 방법과 입력 항목 작성 가이드가 번갈아 나올 예정입니다.
파란색 배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면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인지 작성 항목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인지 확인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에디터에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에디터 위에 파란색 배경의 우측을 보시면 에디터 이미지 등록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필요한 이미지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출력물을 뽑을 때 가로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면 출력물에 좀 깨져서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는 최대 760까지만 입력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디터 이미지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에디터 이미지 관리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새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 파일 등록과 관련된 여기 초록색 테두리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파일 선택 누르시고 원하시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4번과 같이 등록된 이미지 이름이 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고 나중에 좌측 이미지 목록에서 조회될 때 파일명이 같이 뜨게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에디터 이미지 목록에 이미지가 추가되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조회하실 수가 있고 복사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이미지를 컨트롤 V 단축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미지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이나 워드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한글이나 워드 문서에 작성하신 내용을 드래그를 해주시고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고 복사 단축키인 컨트롤 C 키를 눌러 복사합니다. 입력하시고자 하는 에디터를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글과 워드에서 복사하시려는 내용이 복사됩니다. 다만 이제 서식 같은 부분은 제외되고 복사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디터의 표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정하실 표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표 소선 메뉴를 클릭합니다. 3번 너비에 원하시는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표 크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원래 사이즈가 작았다가 너비를 600으로 설정하자 오른쪽 초록색 바스로 표시된 예와 같이 표가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에서 표의 열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열 크기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시면 입력하신 내용에 따라 너비가 자동으로 설정되는데요. 원하시는 너비가 있으시면 원하시는 열에 있는 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에 셀 속성에 들어가시면 3번 너비에 값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의 크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실 때는 전체 열의 합이 760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력물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역공통지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의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보고 시도 광역공통지표 관리 메뉴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는 2026년, 작성 차수는 계획보고로 선택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어두운 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밝은 셀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성과 지표명, 통계 구분, 실적, 설정 기준, 지표 선정 사유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지표명은 이제 핵심 성과 지표 중 지자체 현황과 관련하여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표를 목록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지표 선정 사유 입력을 해 주실 때는 광역의 공통지표 2개, 건강생활 실천율을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시는데 선정 사유 및 목표 설정 방향 등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통합건강 증진 사업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건강 증진 사업 총괄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관에서 사용하실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계획서의 전체 내용을 조회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서의 제출 상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서 계획서를 수정을 하시면은 내용이 덮어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획서를 저장을 하시고 나서 입력하신 계획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괄계획 화면입니다. 보건행정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 계획보고 보건기관 총괄계획 메뉴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연도를 2026년, 작성 차수를 계획보고로 선택하신 뒤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사업 총괄에 대한 인력과 예산, 총괄 계획 항목에 대한 작성, 기간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사업별 제출 상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에는 지역사회 건강 현황 등 다양한 현황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개선해야 하는 건강 문제를 도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 방향 및 전략에는 현황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방향 및 주요 전략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디터에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에디터 이미지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에디터 이미지 관리 창이 뜨실 텐데 여기서 새 이미지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를 등록하셔서 복사 버튼 누르시고 원하시는 에디터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글이나 워드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복사하실 내용을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시고 입력하시는 에디터를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단축키인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한글이나 워드 문서를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내의 표의 크기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표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표 속성 메뉴를 누르시면 너비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여기 칸에 너비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표의 크기가 조정됩니다. 표의 열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원하시는 표를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열의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셀의 셀 속성 항목을 선택합니다. 너비에 원하시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열의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열 너비를 입력을 해주실 때는 이제 각 열의 합이 760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핵심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지표 레벨의 경우에는 이제 광역 공통 지표인 경우에는 광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광역 공통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성과 지표는 보건소를 눌러주시면 이제 성과 지표명에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입력 항목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핵심 성과 지표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를 작성하실 때 우선은 지금 위에 보시면 핵심 성과 지표와 자체 성과 지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핵심 성과 지표를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에 추가 버튼이 있는데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행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표 레벨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 성과 지표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으로 표기된 부분만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표 성격이나 지표 단위, 자료원은 핵심 성과 지표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자체 성과 지표 작성 방법입니다. 입력 항목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자체 성과 지표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체 성과 지표는 보건기관에서 직접 선정을 하신 지표다 보니 직접 입력하시는 내용이 많으신데요. 지금 2번을 보시면 지표 레벨과 통계 구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실 때는 자체 성과 지표로 선택을 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행을 추가하시고 그리고 자체 성과 지표 항목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 및 조직도 입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조회 시마다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제출 여부를 통해서 해당 사업의 작성이 끝났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우수 사례 체크박스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도와 통합건강 증진사업 업무 조직도도 하단에서 파일 선택을 눌러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총괄에 대한 인력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초록색 버튼으로 총괄 인력 관리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총괄 인력 관리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고용 형태별로 인력 수를 입력하신 뒤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사업 총괄 관련된 부분이 작성됩니다. 이전 사업 총괄 인력 팝업 창과 달리 이제 전체 인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제 통합건강 증진 사업 계획보고 보건기관에 자원 투입 계획에 인력 투입 계획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사업 총괄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고용 형태별 인력 투입 계획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사업 연도와 작성 차수를 선택해 주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입력하시고자 하는 고용 형태별 인력 수를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업 총괄에 대한 예산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단에 총괄 예산 관리라는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총괄 예산 관리 팝업 창이 뜨는데요. 해당 팝업 창에서는 지금 사업명이 공통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만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사업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이제 100%를 초과해서 입력하시거나 하시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건강 증진 사업 예산 전체에 대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 증진 사업 계획보고 보건기관 자원 투입 계획에 예산 집행 계획 메뉴로 가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교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원에서 입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국비 일치 여부가 불일치 시에는 이제 예산 입력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교부금 수정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정책부 쪽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을 작성을 하실 때 사업 연도와 작성 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탭을 클릭하시면 이제 공통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입력하신 국비가 자동 합산되어 교부금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예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도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별도 예산은 예산에 따라 편성된 국비 예산과 국비와 매칭하여 편성된 지방비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별도 예산을 입력하는 방식은 사업 연도와 작성 차수를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별도 예산 탭을
클릭하여 각 사업 영역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비, 시도비, 시공구비를 입력하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는 최종 제출을 하셔야 이제 진짜 작성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계획서를 저장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데이터만 저장하는 저장 버튼, 두 번째로는 유효성 검사까지 걸쳐서 진짜로 작성이 끝났음을 알리는 최종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사업별로 작성이 끝났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하고요. 안 되어 있을 경우에 팝업창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이 부분을 수정하라고 뜨기 때문에 이 부분 수정하셔서 최종 제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제출은 입력기간 안에서만 할 수 있고요. 최종 제출 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의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유효성 검사가 전부 통과하시게 되면 자체 계획 검토표가 뜨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전부 충족일 때만 최종 제출을 할 수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한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제출 취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출 취소 같은 경우에는 입력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최종 제출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2번과 같이 팝업창이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번과 같이 입력이 가능한 형태로 활성화가 됩니다. 총괄 계획에 입력된 자료만 출력하는 기능인데요.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주 뷰어가 나타나고 에디터에 이미지를 추가하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장이나 인쇄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현재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중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출력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통합건강 증진 사업 권한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 내용을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 사업 또한 조회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이 작성이 끝났는지 상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가 사업 계획을 같이 입력해도 되는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A 사업 계획, B 사업 계획 각각 다른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신다면은 이제 덮어 씌워지시지 않지만, 만약에 동일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내용이 덮어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장 후에는 입력하신 계획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권한은 이 사업 계획 메뉴 하나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보건원 행정의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보고 보건기관 사업계획 메뉴로 이동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출력됩니다. 좌측 상단의 사업 연도를 2026년 작성 차수를 계획보고로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단에 입력된 사업 계획들이 출력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사업과 세부 사업을 관리하실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통합건강 증진사업 총괄 권한 사용자도 같이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사업 계획을 입력해 주실 때 이제 구성의 기존이신 경우에는 기존, 이번에 새로 추진하시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규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직접 수행하시면 직접, 외부기관 위탁 수행 사업은 위탁,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을 병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배경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점 및 필요성을 간략히 기술하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터에 이미지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에디터 이미지 등록 버튼을 눌러서 새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사진을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파일명 쪽이 입력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고 이 파일명은 좌측에 있는 에디터 이미지 목록의 원본 파일명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원하시는 파일명으로 변경하셔도 되고 입력하신 후에는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시면 좌측 목록 쪽에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에디터에 이미지를 붙여 넣으실 때는 6번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복사되었다는 안내 팝업이 뜨고 원하시는 에디터를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해당 이미지가 복사됩니다. 한글이나 워드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복사하실 내용을 선택 영역을 잡아주시고 드래그나 컨트롤 A라는 단축키를 눌러주셔서 영역을 잡아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입력하시려는 에디터를 클릭하고 거기에 붙여넣기 단축키인 컨트롤 V키를 눌러주시면 팝업 창이 뜨시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문서의 내용이 에디터로 복사됩니다. 다만 이제 글씨체와 같은 이제 서식은 제외되고 복사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에디터의 표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원하시는 표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표 속성을 누르시면 이제 너비를 입력하실 수 있는 칸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입력값을 넣으신 뒤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표 크기가 예시와 같이 조정됩니다. 표의 열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원하시는 표의 열에 있는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의 셀 속성을 누르시면 너비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뜨고요. 여기에 있는 너비를 입력하실 때 각 열의 합이 76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너비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예시와 같이 열의 크기가 조정됩니다.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업 목표 설정 탭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사업 목표 설정 부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지표 레벨과 성과 지표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총괄계획에서 입력하신 성과 지표가 같이 연동이 되고요. 입력 순서는 지표 레벨을 먼저 입력하시고 성과 지표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지표 구분부터 지표 선정 사유까지는 총괄계획에서 입력하신 내용이 같이 연동됩니다. 자체 모니터링 및 환류 방안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체 모니터링 및 환류 방안 탭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입력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구분에는 이제 보건소 내부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으로 진행될 경우 내부,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가 추진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경우는 외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 범위는 모니터링 참석자의 계획된 범위를 작성해 주시고요. 주요 내용에는 모니터링을 시행한 항목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에는 모니터링 시행 방법을 작성해 주시고, 주기에는 모니터링 시행 주기 또는 횟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 작성 방법입니다. 세부 사업 작성은 사업계획 하단에 세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작성되어 있는 세부 사업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버튼을 눌러 새로운 세부 사업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작성해야 되는 항목들이 다르고요. 사업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 특성, 생애 주기, 생활 터, 사업 규모 등을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대상 특성은 이제 세부 사업 대상자의 건강 특성 그리고 취약 계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생애 주기는 이제 세부 사업 대상자의 생애 주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세부 사업 대상자의 생활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규모에는 세부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자 및 사업 목표 규모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에서도 에디터로 입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에디터 이미지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에디터 이미지 관리창이 뜨게 되면 여기서 새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이미지를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 등록을 하시면 지금 4번과 같이 파일명을 수정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고, 원하시는 파일명으로 수정하신 뒤에 이미지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목록에 등록하신 이미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에디터에 컨트롤 V 붙여넣기 단축키를 누르시면 원하시는 이미지가 복사됩니다. 에디터에 한글이나 워드 문서의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복사하려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 단축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에디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팝업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문서의 내용이 복사됩니다. 에디터에서 표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원하시는 표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표 속성,
표 속성 창에서 너비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예시와 같이 표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에디터에 있는 표의 열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원하시는 열에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속성 창에서 너비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열 크기가 조정이 되고요. 셀 너비를 입력을 해주실 때는 각 열마다 입력하신 너비의 합이 760이 넘지 않도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전략은 세부 사업의 사업 대상, 목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 사업 전략을 수립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행 방법 작성해 주실 때 대면이나 비대면 하나는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주요 수행 방법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수행 방법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영역에는 세부 사업이 속하는 사업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사업 내용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세부 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 내용 및 방법을 토대로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에 맞게 다양한 영역과 전략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건강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대상, 사업 내용, 내 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반영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통 협력 내용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입력하실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내부 자원 소통 협력 계획에는 이제 보건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속, 보건진료소 등 세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건소 내부 연계 및 협력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계획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 계획에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연계 및 역할 구분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계획에는 이제 사업의 전체 세부 사업에 대한 일정 계획이 출력이 되고요. 이 세부 사업의 일정 계획에서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세부 사업의 일정 계획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부 사업의 일정 계획을 보시면서 일정 계획 수립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도 작성이 끝나면은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작성이 끝나진 않았고 내용을 수정해서 저장만 하려고 한다 하면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유효성 검사도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되고요. 안내 메시지에 나와 있는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완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완료된 경우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작성 완료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에 세부 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사업이 제출된 상태면은 작성 완료 취소도 안 되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담당자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사업계획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상단에 사업 담당자 관리라는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사업 담당자 관리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담당자 구분부터 연락처까지 입력하신 뒤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인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상단에 초록색 버튼 사업 인력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력을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 고용 형태별 인력 수를 입력하신 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업에 예산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단의 초록색 사업 예산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산 관리 팝업 창이 뜨고요. 전체 예산은 조회가 되지만 해당 입력하시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은 100%가 되도록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하신 내용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업은 이제 작성이 끝났다는 의미로 사업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필수로 입력되어야 되는 내용이 입력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이 팝업 창에 뜬 내용 참고하셔서 내용 수정 후 제출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내용을 그냥 수정하기 위한 용도다, 아직 제출은 다 하지 않았, 작성은 다 하지 않았다 하시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된 내용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취소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총괄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출된 사업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총괄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계획에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출력물 형태로 조회가 되고요. 인쇄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중이면 4번과 같이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출력물이 나타나고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력물 형태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이제 FAQ에 대해서 문제 발생할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마칠 예정인데요. 시도 총괄 계획에서 보실 수 있는 출력물, 보건기관 총괄 계획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출력물, 보건소 사업 계획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출력물 총 3가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출력물을 보기 위해서는 오즈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하고요. 오즈뷰어 프로그램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은 다른 PDF 파일과 동일하게 해당 파일은 오즈뷰어 프로그램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설치 방법은 이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부분에서 같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도 총괄 계획 화면의 계획서 출력물이고요. 지금은 이제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에 전부 담았는데, 실제로는 각 항목별로 이제 페이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구나 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총괄 계획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출력물이고요. 이 부분도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원래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면을 모은 것이고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사업계획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출력물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각 항목마다 페이지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을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출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출력하실 때 발생하는 오류. 두 번째는 왜 입력이 안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출력이 안 되신다면은 프로그램을 재설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마크애니아 오즈뷰어를 설치를 해주시고, 만약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신다 하시면은 아래에 1566-3232번으로 문의하셔서 오즈뷰어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시스템 담당자에게 연결돼서 오즈뷰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센터에서 시스템 담당자 쪽으로 전달해 주셔서 이제 오즈뷰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담당자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사업계획 화면에서 입력이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입력이 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은 회색 톤으로 띱니다. 이 상태이면은 지금 입력이 안 되는 상태가 맞고요. 사업이 제출된 사업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된 상태다 하면은 총괄 사용자에게 제출 취소를 요청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이 제출된 상태가 아니다 하면은 혹시 입력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내드린 내용에도 불구하고 안 되신다 하시면은 저희 고객센터 상담센터 1566-3232번으로 문의하셔서 통합건강 증진 사업 사업계획 부분 입력이 안 된다, 이런 사업명이다 라고 같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계획 화면에서도 만약에 입력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일단 최종 제출 취소 버튼이 보이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최종 제출 취소 버튼이 보이신다면 이 부분은 이미 최종 제출된 통합건강 증진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는 것이고요. 최종 제출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은 입력이 활성화가 돼서 다시 수정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만약에 최종 제출 취소 버튼이 보이시고 수정이 필요하시면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버튼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 하면은 혹시 입력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신다면은 저희 상담센터 1566-3232 ARS 5번으로 문의하셔서 총괄계획 부분이 입력이 안 된다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